나폴레옹이 토끼 부대에게 공격당해 패배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때는 1807년, 나폴레옹은 프로이센과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동부 유럽에서 격전을 치렀습니다. 2월의 아일라우 전투는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으나 전략적 무승부로 끝났고, 6월의 프리틀란트 전투에서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 러시아군을 패퇴시켰습니다. 프리틀란트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과의 평화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1807년 7월 7일 티지트에서 프랑스와 러시아 간의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영국에 대항하는 대륙 봉쇄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이센은 영토의 절반을 잃는 등 굴욕적인 조건에 합의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의 참모총장인 알렉상드르 베르티에는 이를 축하하기 위해 사냥 행사를 준비했는데요. 수백에서 3천 마리에 달하는 토끼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베르티에는 야생 토끼가 아닌 농장에서 키우던 길들여진 토끼를 준비하는 실수를 저질렀죠. 사냥이 시작되고 토끼들이 풀려나자 예상과 달리 토끼들은 도망치지 않고 나폴레옹과 그의 일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먹이를 주는 사람으로 착각한 토끼들이 일제히 달려들면서 사냥꾼들은 혼란에 빠졌고, 나폴레옹은 결국 수많은 토끼떼를 피해 마차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폴레옹의 위대한 승리 이후 벌어진 우스꽝스러운 일화로 역사가들에게 종종 회자됩니다. 돈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이 말은 고대 로마에서 거둬졌던 소변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세금은 주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집권했던 서기 1세기에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 시절의 대화제와 내전으로 인해 재정이 파탄난 상태였고, 베스파시아누스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 소변은 매우 귀중한 자원이었는데요. 소변에 포함된 암모니아 성분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세탁할 때 옷감에 때를 빼고 표백하는 데도 사용되었고, 양모를 가공하거나 염색할 때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도 필수적이었습니다. 또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드는 무드질 공정에도 활용되었죠. 이 때문에 로마 곳곳에 설치된 공중 화장실은 단순히 용변을 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소변을 모으는 중요한 수집처 역할을 했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공중 화장실에 모이는 소변을 수거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할 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즉, 공중 화장실 이용자에게 직접 세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소변을 재료로 활용하는 산업에 세금을 걷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변세 도입에 대해 그의 아들 티투스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소변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베스파시아누스는 티투스의 코에 동전을 들이대며 유명한 라틴어 격언을 남겼습니다. 돈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 이 말은 돈의 출처가 더러울지라도 돈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가의 재정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그 수단이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이 일화 덕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만든 공중 화장실은 오늘날 이탈리아어에서 베스파시아노라고 불리며 그의 이름은 공중 화장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대통령이 될 뻔한 적이 있습니다. 1952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하임 바이츠만이 사망하자 당시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은 과학자로서 뛰어난 명성을 지닌 아인슈타인에게 2대 대통령직을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대사를 통해 전달된 이 제안에는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과학 연구는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거절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먼저 정치 경험의 부족입니다. 자신은 평생 객관적인 과학 연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또한 고령도 문제였습니다. 당시 73세였던 그는 나이가 많아서 그 직책의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제안에 깊이 감동했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는 과학이며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대통령직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충실한 집사들의 나라를 아시나요? 이집트가 고양이를 숭배한 건 유명하죠.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죽으면 가족 모두가 슬픔을 표하고 심지어 눈썹까지 밀었다고 합니다. 죽은 고양이를 미라로 만들어 장례까지 치러주며 소중히 간직했죠. 또한 고양이를 다른 나라로 반출하는 걸 법으로 금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불법으로 빼돌려진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그냥 귀여운 주인님이 아니라 바스테트 신과 연결된 신성한 존재였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고양이를 고의로 죽이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기원전 60년경에는 이집트를 방문한 로마인이 실수로 고양이를 죽여 분노한 시민들에게 공격당했는데요. 왕은 로마와의 관계 때문에 그를 구하려 했지만 대중의 분노가 너무 커서 막지 못했고 로마인은 군중의 손에 처형당했습니다. 정말로 고양이의 나라 그 자체였네요.